예, 주로 민주통합당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최근 2, 3일 동안 많이 쏟아져 나온 내용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무작위로 우리 김민영 차장님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나 하시죠. 질문. 의견 내지 마시고요. 예, 최근에 보건 교수님과 지나치게 자주 만나고 술 먹다 보니까 표현이나 뭐 관념들도 거의 비슷해져서 생각이 보건 교수의 생각이고 이 차이를 잘 보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보면 2012년 한국 정치가 2004년 미국의 전철을 밟을 것 같다라고 하면 이런 불리한 예언 이런 거는 좀 정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동합에서 어떤 걸 좀 보완하고 개선해야 좀 또 다른 전망이 있을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2004년에 그러니까 미국판 2004년의 대선이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도 실현되라고 뭐 그렇게 요청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경계하자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2004년 미국 대선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객관적 조건, 그러니까 소위 부시 네오콘 정부의 재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뭐 객관적 조건은 굉장히 성숙했으나 소위 그 주체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재집권 저지에 실패했던 그런 문제인데, 그런 어떤 큰 스트럭처 구조에서는 좀 우리의 상황과 상당히 좀 흡사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소위 어떤 제대로 된 주체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날 소위 통합담론에 매몰되었던 뭐 이런 상태에서 좀 더 크고 좀 더 새로운 혁신과 변화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덧붙여 주실 시간을 가졌을 것 같고요. 곧바로 한기영 박사님이 10분 정도 시간으로 발표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좀 저는 이제 투표 결과에 대한 실증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근데 투표 결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할 근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큰 틀에서 세 가지를 봤는데, 뭐 총선 평가랑 두 번째 총선 평가는 다른 분들이 거의 다 하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요. 저는 제가 주목한 부분은 2010년 지방선거가 있었고 2011년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야권이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진 것일까? 그때와 지금 비교를, 특히 16 지방선거와 지금 이번 선거를 비교하면 뭐가 달라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어떤 지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균열축이라고 하는 측면, 세대 갈등. 그때 이제 2004년에서부터 2010년, 11년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세대 갈등 얘기였거든요. 2040. 그래서 근데 이번 선거 직전에는 투표를 얘기하면서 2040 세대 계속 얘기를 하다가 선거가 막상 끝나고 나서는 별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변한 걸까? 정말 2040 세대가 다시 이제 별로 의미 없는 변수였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고자 하고, 두 번째는 SNS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또 가장 화제가 됐던 게 SNS라고 하는 공간들이, 거기서 엄청난 그런 뜨거운 에너지들이 모아내고 그것들이 모아지고 사회로 이렇게 다시 분산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슈라고 하는 측면.
2010년, 2011년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역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복지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이슈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좀 먼저 보고 그다음 대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페이지로 하면 9페이지부터 9페이지 이제 두 번째부터 좀 보면 11 서울시장 선거와 비교를 하면 당시 이제 2040 세대 갈등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바들은 사실상 세대 갈등 2040 세대와 5060이라고 하는 세대 갈등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보면 어떤 계급적인 묘사, 계층 갈등, 상대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2040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리고 심판했던 선거가 지방선거 그다음에 작년 선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한 바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유효한가?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저희가 이후에 선거를 평가하고 대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뭐랄까 그 토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달에 이제 제가 있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가 2040 세대만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2040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면 그 주관적으로 이제 본인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예전에는 오히려 중산층에서 진보적인 성향들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하층일수록 보수적인 경향이 강했다. 이게 전통적인 그런 가설이었고 실제로 그래왔다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린 2월 달에 이제 저희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가 조사에도 오히려 주관적으로 하층이라고 느낄수록 이념적 성향에서 진보적인 경향들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당 선택에 있어서도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당 쪽이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대 갈등이라고 하는 묘피를 띄고 나타났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흐름은 어떤 계층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 하층일수록 진보적이고 하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제 그 진보당을 지지하는 경향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났고 그런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 또 하나의 근거는 이건 이제 그 서복경 선생님이 그 쓰신 자료에 보면 2012년 그러니까 선거 19대 총선을 앞두고 11페이지입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3월에 시행된 한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새누리당에 관해서는 이제 뭐 고연령, 영남, 보수적일수록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나타났던 조사 결과들이지만 특징적인 것은 자산이 많을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대해서도 자산이 오히려 적을수록 민주통합당을 지지할 가능성, 야권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세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계층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변수다. 그래서 계층에 따라서 투표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과거와 다르게 저항력 저소득의 하층에서 야권을 그러니까 그런 민주통합당이나 진보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런 부분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갑자기 대중들이 우클릭되거나 좌클릭했다가 다시 우클릭으로 쭉 가거나 혹은 다시 선진층이 계급 배반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저에 흐르는 흐름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을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2040 세대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봤던 부분들이 이제 40대와 과거와 다르게 이제 계속해서 그 야권 지지 성향들이 높게 나타난 거. 그리고 그 흐름은 사실은 자영업층과 같이 갑니다. 자영업층이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층이었는데 자영업층이 이런 양극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가장 위기를 느끼고 있는 층이고 그 근래 들어서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뀐 층이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저는 여전히 묘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구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수도권의 지역구 데이터들을 보면 선거 초반 3월 초나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40대 자영업층 이 층들에서 과거와 다르게 야권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변한 계기가 3월 말 공천파동, 그 다음에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가 아니죠. 관악의 사태, 진보정당, 이런 과정에서 40대 자영업자들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제한적으로만 복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애초에 지형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런 지형 속에서 오히려 제대로 이렇게 그런 기회들, 무엇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대중들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고 고민의 지점이었고 삶의 핵심적인 위기 요인이었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정치권, 특히 야권의 책임이 크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결국 2040 세대를 바라보기에 집중하는 그 집단적 열정에 집중한다고 하는 그 행태 자체가 사실은 그 기저의 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균열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지 2040 세대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SNS 2040 세대의 그런 어떤 단란한 이런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당에서 위대한 투표, 위대한 선출, 그래서 그 청년 비례대표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청년이라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청년이라서 주목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가지는 그 세대의 문제들, 청년이 이제 양극화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20대, 30대 이런 젊은 층의 그런 가치 이런 데만 초점을 맞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 대중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벤트로 전락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1년 서울시장 선거와 달라진 그래서 선거 지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측면이고 두 번째 SNS 등 미디어의 측면인데 확실히 이번에 SNS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 당시 2002년 대선 때 사실 그때 인터넷 열풍이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당연히 다른 걸로 바뀝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이고 근데 이제 두 가지 주목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SNS라고 하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가 왜 폭발력을 가졌느냐. 첫 번째는 2040 세대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하면서 사실 SNS가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새로운 그런 어떤 새로운 매체에 쉽게 적응하는 층들이 아무래도 젊은 층과 아무래도 진보적인 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점령을 하고 그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제가 확산되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래서 일종의 그걸 받아들인 능력이라고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결국은 그 SNS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들을 얼마나 증폭되는가는 그 동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SNS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냥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걸 활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권과 아까 고원 선생님 말씀하신 특권과 반특권의 그런 어떤 균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런 동인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그런 것들이 논쟁이 되고 근데 그런 동인들, 동력들 그런 요인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가 이번에 그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그래서 결국은 정치의 영향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저는 제가 이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사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진보 민주 진영이 잘 못해서도 이겼지만 사실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이번에 느낀 교훈은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걸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진영이 이제 과거보다 약해진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객관적인 힘의 역관계에서는 아직까지 근소하게 우세하고 그래서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 이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2010년, 2011년 어떻게 이겼느냐. 결국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균열축을 가져오면서 그런 것들이 보수 내부에서도 애들 밥 먹여주는 문제를 가지고
무슨 이걸 가지고 저렇게 다투느냐. 그러면서 보수층 내에서도 실제로 서민층이라든지 이런 층들에서 이탈이 발생했고, 이 층들이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이 층들이 야권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슈들, 이런 새로운 균열축이 생겨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슈화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저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특권과 반특권의 구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 내에서 그런 진영 논리가 아니라 보수층 내에서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균열축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선거에서 없었고 향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고 지는가, 그러니까 그동안 선거에서 저희가 보면 야권이 이겼던 거는 결국 투표율이 높아질 때 이기거든요.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새로운 지지층,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이 옮겨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의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표장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 에너지로 들어오고, 그랬을 때 야권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떤 새로운 균열축이라고 하는 것들, 새로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향후 대선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증적인 내용을 시간 관계상 많이 다뤄주지는 못하셨지만, 그 세대 문제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최근 서칭의 문제라든지 SNS라고 우리가 지켜세웠던 그 공간이 갖는, 그 공간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기보다는 그 정치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또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이라는 생각으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이 좀 이렇게 좀 귀에 띄는 말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하위 계층들이 지고적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기존의 경험이나 기존의 데이터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아직은 좀 그게 충분히 검증된 가설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좀 이렇게 의문이 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검증성 갖춘 이야기인지 조금만 보충을 해주시면. 일단 작년 서울시장 중보선거를 전후로 한 결과들을 일단 분석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적어도 50대 이상 말고 경제활동 핵심 연령 중고, 그다음 새로운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40대만 놓고 보면, 20대, 40대만 따로 놓고 보면 2층에서 오히려 3층에서는 2층에서 경제적 지위, 그러니까 사극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 학력이라는 측면에서 3층으로 갈수록 그 보수적인 선택, 당시 이제 한나라당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나타났고, 중간 이하층, 하층에서는 오히려 하층에서는 그 야권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 그 데이터,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일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데이터인데, 그러니까 저와 같은 문제식에 주목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이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에서 했던 조사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나타났죠. 오히려 경제적 지위에서 하층으로 갈수록 본인이 보수 진보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야권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경 선생님이 보신 데이터에서도 자산이 적을수록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들, 일단 자산이 많을수록,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높을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경향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저는 이 경향들이 지금 분명하다기보다는
좀 기저에 있는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계층 갈등이라고 하는 걸 제대로 주목하지 못하고 세대 문제를 그냥 세대로 다룬 문화적인 뭐 이렇게 표피적인 이벤트로 다룬 그 야권 그런 뭐랄까 역량 부족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적돼야 되지 뭐 지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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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돼
하긴 뭐 하긴 뭐 하긴 뭐